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 20대의 보안 요원이고 또 게임방 리더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이 문서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4대 변수가 미국 당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1일 미국 정보당국이 첫째, 우크라이나군의 크렘린궁 직접 타격, 두 번째, 러시아군 지휘부 제거, 세 번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 네 번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 중 사망, 이런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 변수로 지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정보, 그러니까 DIA가 이런 네 가지 상황을 이른바 와일드카드로 꼽았다는 사실이 최근 유출된 미 정보당국 기밀 문건을 통해서 파악됐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와일드카드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중대한 변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문서의 상단에는 정보 공개 대상을 특정 고위 당국자에 한정한다, 이런 기호인데요. 랠리도가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는 외국 동맹 파트너 등에게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특정 고위 관리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2월 24일 날짜가 적혀 있고 원이어, 그러니까 1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침공 1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파급력과 여파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각국 정보당국의 통상적인 업무로 꼽히죠. 군 수뇌부나 정부 의회에 이런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도 통상적인 정보당국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변수입니다. 네 가지 가상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렘린궁을 직접 타격하는 경우로 이 DIA의 이 문건은 예상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크렘린궁이 직접 공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을 주장하는 국내 여론에 힘입어서 전면 동원령을 내리거나 전략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또한 양국의 갈등 수위도 급격히 치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푸틴이 반전 여론에 떠밀려서 협상장에 앉게 될 여지도 없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렘린이 직접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 러시아의 급격한 확전 등 워낙 파급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지원을 꺼려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핵심 지휘부가 지난해 2월 때같이 또다시 피격을 당한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이에 준하는 크렘린궁 직접 타격을 구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러시아의 크렘린궁이 타격을 당하더라도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반발을 하기는 곤란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변수로는 러시아군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 역시 뉴욕타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군의 직접적인 공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러시아 내부의 쿠데타라든지 바그너 용병 집단과 러시아 군부의 직접적인 충돌 등으로 인한 우발적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만약 이렇게 러시아군 지휘부가 일시에 제거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는 크렘린궁 내에 대혼란으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푸틴의 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러시아군 지휘부의 일시적 제거라는 시나리오보다 부분적 제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 시간으로 12일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서에서 러시아 군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내분과 준군사 조직인 바그너 그룹의 막대한 역할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 군 지휘부하고 바그너 그룹 간의 갈등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 러시아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준 군사 조직인 이 바그너 그룹의 군수품 공급 중단을 명령했는데, 이 시기가 바그너 그룹 소속 부대가 수개월간의 격전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바흐무트 시를 탈환하는 작전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에브게니 프리고진은 전장에서의 존재감을 이용해서 크렘린궁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1월 이 바흐무트 북쪽 솔레다르 점령과 지난 여름 세베로도네츠크 점령과 같은 승리의 공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월 말에는 게라시모프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전투기들에 필요한 탄약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공격하면서 이 러시아군 지도부를 맹렬히 비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리고진은 탄약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만 관리들이 병사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바그너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고 바그너를 향한 직접적인 반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출된 기밀 문건에 의하면 러시아 군부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프리고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으며, 이런 상황을 감지한 푸틴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불러서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달랬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탄약과 무기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 바그너 그룹은 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로부터 직접 무기를 구입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서방 당국자들은 바그너 그룹과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 튀르키예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기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고요. 다만 암시장에서 무기를 거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추정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결국 이런 바그너 그룹과 군 지휘부 간의 갈등은 아직도 잠재 있고, 이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등에서의 전과가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과 러시아군 지휘부 간의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변수인 러시아군 지휘부 제거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푸틴 대통령의 제거인데요. 이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의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전쟁의 여파로 이 크렘린궁 내부에서의 반란의 결과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5일 영국의 가디언은 전직 러시아 연방방위국 FSG 통신보안 담당자인 글레프 카라클로프가 최근 탐사보도단체인 도시어 센터와 진행한 수차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현실 감각을 잃은 전쟁 범죄자라 그러면서 암살 위협에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없이 벙커에서만 생활한다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측근에게서 제한된 정보만 전달받고 일종의 정보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직 러시아 고위 보안 요원의 증언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카라클로프는 푸틴 대통령의 비밀 개인 보안 서비스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러시아 최고위직 관리들의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9개월째 접어들던 지난해 10월 딸과 아내와 함께 튀르키예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러시아를 탈출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침묵을 멈출 때라고 그러면서 폭로에 나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카라클로프에 따르면 이 푸틴은 특히 병적일 정도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상태여서 이동 시에 항공기는 최대한 피하고 일반 열차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정보 자원으로도 추적이 어려운 푸틴을 위해 최적화된 맞춤형 기차만 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카라클로프는 이어서 푸틴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언론이 벙커라고 부르는 관저에서 보내고 오직 가족과 친구들의 목숨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부 정보도 측근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나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 카라클로프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애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헤아리는 세력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독재자의 암살은 최측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고립이 심하면 심할수록 암살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 러시아군이 키우의 대통령 관저 등에 폭격을 가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이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혼란을 감수해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서방 진영을 비롯한 각국들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단한 결속으로 전화위복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지 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발생된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미국 정보 당국은 일단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전쟁의 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지만 의외로 협상을 통한 종전에 이르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푸틴의 변고로 인한 전쟁의 급반전일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